저는 말했는지 모르겠다. demand 하이픈 pull, PULL 그리고 한 칸 띄우고 inflation. demand, AD라고 볼 수 있는데 demand가 증가해가 프라이스 레벨이 올라간 것을 demand pull inflation이라고. 그런데 이제 좀 생각을 폭넓게 하면 여기가 E점이다. D점이다. A점하고 D점을 필요하면 AS D점으로 가는 거 이제 아주 중요한 거다 지금. 45도로 이렇게 A점 D점으로 이렇게 가서 필립스 커브가 AS D점을 간다는 것은 필립스 커브가 여기서는 이 선을 따라 움직이니까 영어로 movement along the curve라고 부른다. 마이쿠레에서도 the change in demand, movement along the curve고 AS D점으로 간 것은 잘 봐라. AS A점 말고 B점도 똑같이 수평 이동하거든. 그래서 패러렐한 수평선을 그으면 A점 D점으로 가서 우리가 shifting 했다고요. shifting of the SRPC. 그래서 shifting은 뭐 이렇게 그레주얼하게 움직이는 게 아니고 시프트 기어같이 1단, 2단, 3단 푹푹푹푹 움직이지. 그래서 움직이는 폭이 순간적으로 푹 오지. 오일샥이 오면 너 갑자기 무슨 뭐 충격을 받으면 혈압이 팍 올라가듯이 너 충격을 받는데 혈압이 서서히 올라가겠나 푹 올라가지. 그래서 이제 A점에서 D점으로 가는 것을 우리가 근본 원인은 현상에서 AS가 이동을 했는데 필립스 커브는 오른쪽으로 시프트 했지만은 우리가 AS로 보면 AS와 AD는 왼 반대로 움직이거든. 그것도 기억해야 된다. 넌 지금 산만할 수 있는데 이렇게 종합적으로 꼭 집어서 정리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야기한다고. 그래서 다시 이야기하면 A점과 D점을 비교하면 내 생각에 아마 이거 화면 공유를 하고 있어가 이게 먹지 않는 것 같다. A점, D점 이렇게 표시하면 D점 올라간 것은 그렇게 변화되는 결과를 나타낸 거. 이 결과가 일어나는 원인은 오일 샥이라니까 또는 서플라이 샥이다. 언제 서플라이 샥이 일어나냐면 AS는 AS를 움직이는 이거는 AS가 움직이는 결과라고 했지, 그죠? A, B, C는 AD가 AS가 움직이는 것은 주로 서플라이어, 프로듀서, 생산자의 의사결정이니까 생산자는 아주 코스트 오브 프로덕션, 코스트 프로덕션, 생산 비용에 민감하거든. 아무래도 생산 비용 지금 최저임금 한국에 올리니까 전부 식당에 뭐 밥값이 다 오르듯이 도저히 인건비가 커버가 안 되니까 이래 오르듯이 생산자는 코스트 프로덕션 민감하다고. 누가 나중에 경영학 뭐 회사의 경영자가 되면 마련 행주도 쥐어짠다 이 말 들어봤니? 예. 회사의 경비나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뭐 물을 행주를 짜듯이 쥐어짜는 그런 코스트 절감 효과가 아주 중요하거든. 그걸 뭐 여러 가지 용어가 있는데 다운 스트럭처링 또는 뭐 슬림화 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경영학도 재밌겠다. 좀 과학적인 면이 있네. 자, 다시 AST로 간 건 나쁜 것이고 이 나쁜 현상을 용어로서 인플레이션 플러스 스태그네이션이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이라 부르고 현실에서 언제 일어난 건 1970년대 오일샥 또는 1970년대 후반에 더 세컨드 오일샥 그때 이런 현상이 일어나가 왜냐 기업이 이게 AS가 움직여서 이렇게 D가 나왔는데 AS가 움직인 것은 스프라를 적게 한다니까 예전같이 동일한 가격을 받아서는 프라이스 레벨에서는 손해나니까 그래서 코스트 프로덕션 다시 한번 시험 문제에 한서 오일샥은 메이저 인풋 리소스라고 한다. 인풋이지만 약간 향수 좀 들어간 거 크게 비중이 적은데 에너지가 아주 중요하거든. 그래서 에너지 없이 되는 게 없으니까 에너지 메이저 인풋 리소스 프라이스가 올라가면 뒤로 간다고. 그리고 이런 인플레이션은 무슨 인플레이션을 했니? 스태그플레이션이요. 아니 인플레이션 종류 중에 아까 A에서 C로 가는 인플레이션은 그 디맨드 풀 인플레이션. A에서 C에 가는 것은 디맨드 풀이 이거는 코스트 푸시. 풀은 당기는 거, 푸시는 밀어 올리는 거라고. 그래서 밑에 원가가 올라가 가지고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션 이런 것도 이제 객관식 풀 때 용어를 좀 익혀야 되니까 내가 종합한 오늘 이제 수업이 좀 제대로 궤도에 올라가고 있다. 종합 정리하는 날이니까. 너 지금 그런 대로 알아듣고 있는 건 맞나? 네, 다 이해는 다 하고 있어요. 그럼 ASD로 간 것도 결과라니까. ASD로 일으키는
분석 도구는 역시 ADAS 모델이지. 네. 그래서 A의 D와 같은 이런 트레이드 오프가 아니고 시프팅이 일으키는 것은 물론 AD가 움직여도 시프팅이 일어나지만 그것은 ADS 공간에서 일어난 시프팅이고 필립스 네. 커브에서는 ABC를 이래 오간 것은 AD가 시프팅한 거고 필립스 커브에서 ASD나 아니면 A에서 E로 가는 것은 AS가 움직인 거라고. AS가 시프팅한 거. 그걸 기억을 해야 된다고. 외울 네. 필요까지는 없지만 방향은 알고 있어야 될까 이거. 너 운전할 때 어느 네. 지도 안 보고 오른쪽으로 우회전할지 좌회전할지는 대충 머릿속에 있어야지 운전이 쉽잖아. 그렇죠. 그래서 A에서 D로 간 거는 용어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부르고 둘째 이걸 설명하는 분석 도구에서는 ADS 모델에서는 AS가 shift to the left 했다고. 생산자들이 생산을 줄였다고. 네. 그래서 아프시 주게 되는 거지. 그리고 A에서 이제 거꾸로 E로 가는 게 아주 좋은 거라고 이게. 사람이 뭐 일시적인 영양제 먹고 반짝 힘나는 거, 뭐 운동선수들 뭐 스테로이드 넣어가지고 달리기 좀 잘하는 거 이런 게 아니고 너가 체질이 개선돼가지고 몸이 아주 건강해지고 경제 상태가 건강한 상태라고.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반짝 뭐 혈관 주사 놔가지고 AD를 움직이는 게 아니고 사람들 일시적으로 너 이제 자세히 설명하면 그게 AD가 효과가 있는 이유는 스티키 웨이지라고. 스티키 웨이지. 뭐 그건 나중에 한번 설명해 보자. 임금이 계약이 3년씩 이래 되니까 1년마다 이래 계약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한 달 만에 물가 2배로 올랐다고 임금 한 달 만에 못 올려주거든. 그런 연유로 이제 관련이 있는데 A에서 E는 아주 더 좋아지는 거라고. 이렇게 이동되는 것은 SRPC가 쉬프팅한 케이스고 A에서 E로 간 것은 ADS 모델에서는 AS가 움직인 건데 AS가 좋게 움직였다고. AS가 shift to the right라고.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AS가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SRPC가 왼쪽으로 움직인다. 시프트한다고. AS가 왼쪽으로 시프트하면 SRPC가 오른쪽으로 시프트한다고. 그런 거라 너는 손잡고 춤춰본 적 있나? 손잡고요? 여자 손 땡겨가 서로 땡겼다가 다시 가까이 왔다가 또 밀고 이런 적 있나? 네, 파티 가가지고. 그래, 이 그래프를 나란히 옆에 보면 춤추는 거와 똑같다고. 이렇게 손으로 넣으면 AD 그래프에 필립스 커브만 손에 땡겼다가 멀어졌다고 한다고. 거기에 나란히 놓고 그림 그린 경우가 많이 나오는 시험에서. 필립스 커브 그리면 그래프 나란히 놓고 그려야지. 자, 정리하면 이제 원인이 뭘까? A에서 이점을 한 건 경제가 아주 좋아진다고. 장기적으로 경제가 성장하거나 프로덕티브가 높아진다고. 이런 경우에는 AS가 shift to right 했는데 AS가 생산자가 생산 늘린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cost of production이 줄었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가 유입되면 값싼 인건비, 뭐 인력 노동자 구한다든지 우리가 프로덕션을 배우면 인풋이 주로 레이버하고 캐피털이라고. 그래서 생산자 입장에서 레이버가 뭐 갑자기 레이버의 프라이스가 W인데 인건비인데 임금이 내려가거나 뭐 아니면 노동자에게 줄 거 다 주고 프로덕티비티라는 것은 노동자 한 명이 생산하는 물건 개수인데 생산성이 증가되면 이런 것들은 끊임없는 기업의 R&D, 기술 혁신, 테크놀로지 이런 거로 인해 가지고 같은 한 명이 예전에 현대 자동차는 한 명이 47대 생산하고 토요타는 59대 생산하거든. 그런데 프로덕티비티에 왜 차이가 있을까? 그 기술력 때문에 차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 기술력 차이 아니면 자본 장비 차이 여러 가지 있다고. 그런 게 축적되면 우리의 경제 성장의 핵심이 뭐라고 했니? 지난번에 주관식에 한마디 언급하면 캐피탈 포메이션이란 말 들어봤지? 이코노믹 그로스의 효과란 것은 이코노믹 그로스는 캐피탈 포메이션, 자본 형성, 캐피탈 어큐뮬레이션 이제 객관식 들어가기 오늘 직전이거든. 아니면 캐피탈 포메이션, 캐피탈 어큐뮬레이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사람이 기계를 열려 너 컴퓨터 한 개를 갖고 3명이 작업한 거하고 한 명이 컴퓨터 한 개씩 갖고 있는 거하고 작업 효율성이 어느 게 있겠니?
뒤에 게 더 낫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본 장비율, 캐피털 네. 이퀴먼트에 투자가 많아지면 프로덕티브 증가. 어쨌든 프로덕티비티나 AS를 증가시키는 일이 발생하면 필립스 커브가 왼쪽으로 시프트한다. 아니면 그러면 이 방향으로 온다고. 이게 거의 우리가 요약을 다 한 거라고. 그 물어봐라 질문. 여기서 서플라이니까 막 천연자원이나 이런 게 발견이 되면 그것도 이게 그 시프트 레프트 하는 거죠. 내가 지금 막 예를 들려고 하다 까먹어보네. 너가 나랬는데 미국의 그 셰일 가스라고 들어봤지? 네. 미국의 그 셰일 가스가 뭐 엄청난 대용량으로 발견되고 뭐 100년 써도 모자라지 않을 정도로 미국의 에너지 문제가 해결이 됐거든. 그런데 셰일 가스가 땅 밑에 있는 걸 뽑아내는데 예전엔 그 뽑아내는 과정이 그 기술이 좀 안 좋아가지고 비용이 많이 들었거든. 매장은 많이 돼 있지만. 근데 지금은 셰일 가스가 근데 이제 셰일 가스하고 우리 통상적으로는 크루드 오일하고 이 대체제돼요. 두 상품이 뭐 하나 셰일 가스가 많이 팔리면 오일이 적게 팔리고 에너지 소스가 다르잖아. 근데 셰일 가스를 미국에서 뽑아내는데 이렇게 이 프라핏이 발생하려면 오일 프라이스가 $100 정도 돼야 된다고. 오일 프라이스가 우리 코로나 전에 한 $100까지 올라갔거든. 그러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너가 뭐 도넛을 만들어 먹는데 물건 시장에 사는데 뭐 도넛 한 개에 $3인데 너가 집에서 만들면 도로 재료값 들어가 $5 된다 하면 사 먹니 만들어 먹니? 그러니까 싼 데서 먹겠죠. 그런데 이번에는 도넛 값이 $10 올라가 버리고 너는 만들면 $5로 만들 수 있으면 그때는 집에서 만들지. 그런 식으로 서로 이래 서브티튜트 하는 서브티튜트 굿이라고. 그래서 오일 플러스가 $100 할 때는 셰일가스 개발이 막 미국에 지금 셰일가스에서 거의 망했지 싶다. 그 엄청나게 많이 해가 파기 시작했거든. 그런데 그 미국으로 보면 그게 그 에너지 가격이 많이 내려가고 가격도 뭐 수입한 것도 아니고 자체에서 땅에서 파는 것이니까 아주 내추럴 리소스가 셰일스 발견돼가 새로운 공법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AS를 움직이는 효과라고 맞지? 그래서 에너지 코스가 줄어든다거나 아니면 공짜로 땅에서 파냈으니까 횡재한 거지. 그래서 AS가 움직이면 AS는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필립스 커브는 왼쪽으로 움직여. 방금 너 한 걸 이야기하면. 그래서 새로운 에너지원이 뭐 매장된 게 새로운 뭐 오일이라도 갑자기 텍사스 밑에 오일이 더 크게 많이 발견됐다. 이런 것들은 서플라이와 관련되니까 AS를 시프트 투 생산량을 늘리니까 필립스 커브는 왼쪽으로 줄어든다고. 감자핀이. 그리고 이와 관련돼서 방금 또 뭐 하나가 생각이 났는데 또 생각이 안 날까 봐 어른한데 지금 오늘 요약한 것은 AS가 좋은 경우에 좋은 긍정적인 스프라이 샥이 일어나면 이걸 파지티브 스프라이 샥이라고 하거든. 공짜로 지하 매장량이나 아니면 빼낼 수 있는 기술이 신기술이 개발되면 파지티브. 네거티브 스프라이 샥은 아까 같이 오일 샥 같이 코스트 오브 프로덕션을 높이는 샥이라고. 그리고 이제 생각이 났다. 잊어버리면 말하겠다. 그러면 퍼머넌트한 어떤 기술 변화 이런 거에 해서 프로덕티브 증가하면 AS가 퍼머넌트하게 움직이지. 그래서 필립스 커브 자체도 내려올 수 있다고. 그러면 내추럴 레이트 오브 언임플로이먼트도 줄어들 수 있다고. 뭐 또 그리고 또 요즘 기술은 너희 그거 있잖아. 마지막 정리하자. 이거 필기가 안 돼. 좀 아쉬운데. 언임플로이먼트 중에서 이거는 내추럴 레이트 언임플로이먼트고 이거와 관계없는 언임플로이먼트 이제 객관식 들어가면 실업의 발생 원인이 세 종류가 있는데 뭐라고 기억을 하니 너 작은 거 종이 갖고 있으면 제일 위에 적혀 있지. 작은 종이에 꼼꼼하게 좀 있거든. 작은 종이 보면 작은 종이 제일 위에 박스를 오늘 해야 되겠다. 나는 이 그림을 유지하고 있겠다. 그럼 작은 종이 제일 위에 보면 미안하다.